시작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 전국의 모든 사례들을 다 소개하지 않고 몇 가지 부분만 추려서 소개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서로 다른 두 노선. 그런데 경로나 정차하는 곳이 서로 유사하거나 똑같아서 사실상 같은 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 사례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프닝에서도 나왔던 것, 바로 서울 서초구 진주시 간의 서울 경부 진주 노선과 서울 남부 진주 노선입니다. 전자는 인삼랜드 휴게소나 계양 정류소를 다수 차량이 경유하고 몇몇은 진주 혁신도시를 경유, 후자는 산청, 생초, 원지 중 하나를 꼭 경유하거나 가끔 진주 혁신도시를 경유하기도 하고, 산청군 소재 정류소나 터미널 정차 차량편은 산청 진주 간 국도 운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진주 칠암동, 시외버스는 진주 장대동 도착이지만 두 곳은 서로 인접해서 사실상 같은 곳 도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노선은 현재 수십 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나 막차 시간은 시외버스보다 고속버스가 더 늦습니다. 서울 남부에서 사천 삼천포행 23시 45분 출발 경전고속 차량이 진주를 경유하긴 하나 본래는 진주 경유 없이 운행하는 노선 계통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천에서 진주까지 구간도 인천 진주 간 고속버스와 인천 진주 사천 삼천포 노선이 서로 겹칩니다. 전자는 월에서 목요일 4회, 금에서 일요일 5회, 후자는 원지 경유 형태로 하루 1회밖에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은 11월 31일 끝으로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예정임에 따라 인천 진주 가는 고속버스 노선으로만 이동 가능해집니다. 서울 서초구 충북 보은군가는 서울 호남 청주 보은 송린산 노선과 서울 남부 청주 보은 송린산 및 상주 노선이 있습니다. 전자는 하루 3차례, 후자는 모든 차량편 합해 4차례 운행 중입니다. 특이하게 두 노선은 서로 같은 운수사에서 운행하고 있고 일부 차량편은 관길이도 정차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편 운행 횟수를 합해도 적은 횟수이기 때문에 이동할 시간대에 따라 알맞게 서울 남부 착발이나 서울 호남 착발 중 하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가는 서울 경부 천안 노선과 서울 남부 천안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도 특이하게 같은 운수사에서 운행하고 있고 전자 노선이 후자 노선보다 더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부 천안 노선은 예약처를 통한 정기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세종시 가는 서울 경부 세종시 노선과 서울 남부 세종시 노선이 있습니다. 두 노선은 세종청사와 세종고속시외버스 터미널에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 세종시 노선에 비해 서울 경부 세종시 노선이 굉장히 자주 운행하고 있고, 서울 경부 착발 노선은 예약처를 통한 정기권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청이나 국무조정실, 연구단지 경유도 서울 경부 착발 노선만 하고 있는데, 해당 차량편은 경부고속도로 죽전 정류소에서 중간 하차도 가능하지만 세종청사 경유 차량편보다 총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서 양양군 송암리 가는 동서울 양양 구간을 운행하는 동부고속과 동해 상사고속 운행 노선이 서로 겹칩니다. 물론 금강고속의 차량도 가지만 이것은 인제, 원통, 한계령 등 여러 곳을 경유하다 보니 소요시간이 길어 무정차로 최대한 소요시간을 줄이는 동부고속과 동해 상사고속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부고속 차량편은 11월 기준 현재 하루 13회, 동해 상사고속 차량편은 월에서 목요일 3회, 금 4에서 5회, 토 2일 5에서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용하는 예약처나 전산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이용해야 하는 승차험이 동부고속과 동해 상사고속 노선 간 전혀 다르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전북 혁신도시 간도 서로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 호남에서 출발해 김제나 함평까지 가는 차량, 다른 하나는 전주 호남제일문과 혁신도시를 경유한 뒤 전주대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서울 호남 착발은 총 5회, 서울 남부 착발은 총 10에서 1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호남에서 김제까지만 가는 차량은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의 환승도 지원됩니다.
고속 시외버스끼리만 겹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와 겹치는 사례도 있는데요. 부산 서부 거제 고현 노선의 신평역 경유 차량편이 하단역에서 출발하는 2000번 버스와 부산 사구에서 거제 고현동 간이 겹칩니다. 본래 2000번 버스는 옥포를 경유해 연초면 인근까지만 운행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신평역 옥포 경유 부산 서부 장승포 노선 차량편과 겹치긴 하지만 거제시청과의 거리가 짧기도 한 고현동은 시외버스로만 바로 이동 가능했다가 지난해 2000번 버스가 고현버스터미널 가까이까지 연장되면서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끼리 구간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구간은 유사하지만 서로 운행하는 경로나 정차지가 많이 다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좌석버스와 겹치는 것도 있는데 광주 담양간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311번 좌석버스 개통과 겹치는데요. 이것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웬만해서 광주 유스퀘어에서 담양 공영버스터미널 간 직통으로 운행하고 좌석버스는 광주의 전남내 사거리나 동광주 IC 입구를 비롯한 여러 정류소를 경유하고 담양 내에서도 담양공고, 담양군청 등을 비롯한 몇 곳에 더 정차하며 담양 공영버스터미널이 시종점부가 아니라 311번이나 311-1번 버스 기준으로 전남도립대학교가 시종점부입니다. 한편 한 노선이 다른 노선과 서로 유사했다가 이미 반대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경부 공주 노선은 과거 서울 남부 공주 노선과 겹쳤는데요. 서울 남부 착발이 한때는 산성동까지도 들어가던 노선이었으나 2024년 11월 현재는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경부 공주 노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른교통의 부산 노포 울산 노선은 아예 동일 회사에서 운행하던 2100번이나 2300번 버스와도 겹쳤고 울산 직행좌석버스 노선들과도 겹쳤습니다. 물론 시외버스가 광역버스들에 비하면 중간 정차지수가 아주 적었고 심야의 방어진이나 도시철도 동래역까지 연장 운행도 했으며 국도 7호선을 통한 더 빠른 운행도 가능했지만 광역버스에 비하면 비싼 요금인데다 다른 교통편과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동해선 광역 전철로 수요가 빠져나가는 것도 원인이었으며 결국 지난 2023년 4월을 끝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됐고 광역버스로만 부산 노포동에서 울산 시내나 터미널 간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 경기고속에서 운행했던 동서울 인천 공항 노선도 지금의 6705A번 공항버스와 겹치는데요. 이 노선은 이미 2019년 12월 중에 폐지됐습니다. 본래 여주나 이천에서 출발해 인천 공항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에서 분리되어 개통된 노선이었고 다른 공항버스들과는 다르게 시외버스 면허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6900번 폐지 이후 하남시에서 출발하는 8848번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경유편으로 대체는 됐지만 코로나19를 겪고 운행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운행에 복귀한 적이 없었습니다.